네, 청와대와 국정원이 북한 테러 위협의 현실화를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만큼 북한 관련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말인데요. 김주한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함께 북한 움직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앞서 이제 저희 기자가 보도로 전해드렸는데 주요 탈북 인사들에 대한 경호가 강화됐어요. 어떤 식으로 지금 경호를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이제 평소에도 사실 주요 인사들은 사실은 음지에서 경호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예. 어제 비근한 예로 어제 저희 YTN에 출연했던 어떤 인사도 경찰 관계자하고 저희 건물 내에 같이 들어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굳이 노출된 인사에든 인원을 대폭 늘렸고 사실상 24시간 거의 본인과 분신처럼 같이 움직여서 만에 하나 있을 유해 요소에 대비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경호가 강화된 인사 명단을 보니까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이제 북한 외교관 출신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영환 부원장,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김광진 위원님께서도 탈북 인사신데요. 과거에 이런 위협 받아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받은 적은 없습니다. 예. 많이 활동을 하시고 또 북한의 이제 정치적으로나 또 여러 측면에서 이제 큰 부담이 되는, 그리고 현재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분들 아마 좀 더 이제 각성을 해서 경호를 하고 좀 신변 안전 보장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과거에 이제 많은 위협들을 했죠. 특히 황정엽 비서 살아계실 때는 이제 경찰청국의 자연사, 그러니까 자기 명을 다 살게 하지 마라. 어떻게 하든 이제 위해를 가하라. 이런 지령도 떨구고 실질적으로 간첩들 파견해서 이제 그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제 활동을 지시하기도 했죠. 예. 그리고 가장 최근에도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런 쪽으로 이제 연기가 돼서 또 적발이 된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북한의 핵실험, 로켓 발사 시험, 그리고 현재 우리가 취하고 있는 대북 이제 압박이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또 있게 될 그런 데 대비해서 아마 북한이 위협을 주고 좀 겁을 주고 또 실질적으로 위협을 가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고영환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광진 위원님과 같은 기관에 근무하고 계시죠. 조금 전에 이제 그래픽을 보니까 경찰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라라는 권고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지금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원래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 아마 그렇게 경호를 받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순번제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마 무장 경찰일 겁니다. 무장 경찰. 당연히 이제 신변 위협이 있으면은 마음대로 이제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마 동선이랄지, 그리고 철저히 이제 어떤 경우에는 24시간 원칙이니까 아마 집 쪽도 아마 좀 이렇게 접근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경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암살 때도 언급을 잠깐 해주셨는데, 2011년에는 이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도 독살 기도를 받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당시의 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그 당시엔 이제 결국 이제 경찰이 체포를 했죠. 체포를 했고 언론에서 자세히 나왔습니다만 이 근접을 해서 이 독이든 만년필로 이렇게 우리 영화에서 나오듯이 이런 식으로 유해를 하려다가 이제 적발이 됐는데, 그거 말고도 사실 언론에 안 듣는 본인 자동차 축으로 이렇게 반쯤 이렇게 해서 달리다가 사고가 나는 위장 형태로 사전에 적발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사실 언론에 거의 노출이 안 된 케이스인데요.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근데 우리가 이제 꾸준히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테러 위협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변국들, 미국 이런 데 그다음에 테러 위협에 많이 하면은 사실 국가 역량이 거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본업에 소홀하게 해야 되는 측면이죠. 북한이 노리는 건 이제 실질적인 위협보다도 위협을 가함으로써 심리적 위축을 한다라든가, 그다음에 모든 자원들이 거기 집중 때문에 다른 일을 본업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국가 재원이 그만큼 많이 더 들어가는 이런 효과도 노리는 거죠, 북한에서. 예, 그렇군요. 과거에 또 이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김정일의 처조카 이한영 씨, 얼굴 성형까지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목숨을 잃은 일도 있었는데,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1997년 이제 예. 이한용 씨 이일남이죠. 본명은 이일남 씨고 근데 1982년에 대한민국으로 이제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암살 사건이 있은 것은 1997년 2월 15일 예. 김정일 생일 2월 16일 전날인데 아마 예. 그 무슨 암살 테러해 갖고 아마 그 소위 김정일에게 바치는 선물 비슷하게 아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2월 예. 15일 날 일어났기 때문에 송남시 자기 집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아마 머리, 가슴 이렇게 두 발 네. 총 맞고 그다음에 그때 그때 이제 그 암살한 사람들이 북쪽으로 이제 넘어간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됐고 아마 메모 이런 것들이 발견된 모양입니다. 이제 예. 수색 과정에. 그래서 북으로 이제 넘어갔고 실제. 그다음에 아마 몇 달 10개월인지 아마 후인가 같은 해죠. 그 부부 간첩 적발이 됐는데 이제 북한 쪽에서 암살했다. 예. 이게 이제 밝혀졌고 예.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 로열 패밀리인가요? 그 책을 썼죠, 그때. 뭐, KBS에서도 일했고, 또 사업에 이것저것 이제 벌려놓고 했었는데 아마 네. 그 책을 쓴 곳이, 그러니까 로열 패밀리의 소위 그 북한 김부자, 예. 왕 씨의 가문의 이제 그 치족들, 그 내부 그런 것들을 많이 폭로하고 알려진 것이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예. 제 알기에는 김정일 장남 김정남이가 당시 아마 마카오 쪽에서 있었는데 네. 국가안전보위부하고도 조금 연계가 있었다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예. 그때 아마 김정남이 좀 주관해서 뭐 작전하지 않았나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번에 이제 국가정보원이 이제 보고한 사항을 보면 이런 대인 테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또 명단을 보니까 우리 정부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도 포함이 그렇죠. 됐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지금 안보실장 하는 김관진 안보실장 과거 그 국방부 장관 할 때 굉장히 이게 눈매가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단호한 어조에서 북한이 굉장히 겁을 내서 이렇게 이른바 굉장히 입에 담지 못할 폭언도 하고 그랬고요. 지금 한민국 국방장관 역시 그렇고 지금 외교안보 라인에 있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예. 한민국 국방장관, 그리고 홍영표 통일부 장관. 근데 이런 인분들은 우리가 평소에도 그 외교안보 라인에 있는 그 장관, 고위 인사들은 평소에도 사실 경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북한의 테러 납치 명단자, 뭐, 저희가 이제 봤는데, 이들에 대한 경호도 이제 물론 강화가 되겠죠. 네, 예. 보통 이제 북한이 이렇게 대인 테러를 실시할 때는 보통 그 수법이 어떻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게 침투를 해서 대인 테러를 하게 되는 건가요? 뭐 지금까지 나타났던 사례들 다 보면은 뭐 이제 우리 박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죠. 전 대통령 부인도 살해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과거에는 뭐 직접, 그 다음에 김신조 사건도 있었고요. 그때는 이제 서부대인가요? 그렇게 이제 침투에 들어왔죠. 해서 청와대에 직접 침투해서 이제 사살하려고 시도했고요. 68년인가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적발된 사례들 보면 이제 독침, 뭐 만년필 아니면은 그 다른 형식의 이제 독침도 있을 겁니다. 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죽이려고 하죠. 그다음에 뭐 독살식 그런 것도 이제 가능하겠고요. 네. 뭐 국제적으로 이제 알려진 테러 사건들 봐도 뭐 러시아에서 KGB에서 영국인가 갔던 망명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까? 아마 예. 그때 고용했던 사람이 그 불가리아 사람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때는 아마 우산 독침 이제 지하철에서 예. 옆으로 지나가면서 이제 찔렀는데 이제 우산으로 가장한 독침으로 이제 예. 했었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아마 실질적으로 이제 그 뭐 무기로 살해한다든지 아니면 독침이나 독살한다든지 아마 그런 수법들 다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뭐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마 돈으로 매수해서 또 이제 삼자를 통해서 이렇게 네. 시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언론에 수용되는 거 말고 우리가 이제 동북 삼성의 한국인 기업들도 많이 나가고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그 인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뭐
납치를 한다거나 테러를 해서 사고를 위장해서 그런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예. 거죠. 그런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이른바 이 방첩부대, 북한으로 말하면 반탐 요원들이 북중 공격에서 눈에 띄게 움직임이 많아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오고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테러는 물론 아까 우리 보도에 보면 이철우 의원이 3, 4월에 하면 그 기간 내만 하는 것이 이 테러의 위협성이 사전에 탐지가 힘들다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떤 수법으로 위해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접적으로 해서 어떤 위해를 갔을 경우에 예. 이게 북한이 직접적 징계가 없고 사이버 테러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죠. 예. 그 어떤 사회 불만 인사라든가 이런 인사들을 매수를 해서 거기서 그냥 단순 사건으로 끝내버릴 수 있는 이렇게 위장할 개연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군요. 정말 우려가 아닐 수 없는데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뭐 지하철역이나 놀이공원처럼 이런 다중 이용 시설에 그 무차별적으로 테러를 가할 가능성도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우려가 우리가 되는 과거 오음진리교 살인 살포 사건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예. 지금 이 외국에서 파리 테러라든가 폭탄 테러는 한국 사회에서 잘 폭탄을 이루기 힘들다라고 하겠지만 그러한 유형의 다중시설을 이용해서 어떤 그 안전시설에 위협을 가해서 시설물이 망가져 사람으로 하여금 하면 이 다중시설은 말 그대로 소프트 타깃을 노리기 때문에 예. 이 당하는 국민의 그 사회에 대한 충격파가 굉장히 클 수가 있죠. 그런데 한국 사회 역시 북한으로부터 북한을 했던 제3의 인사가 됐던 이런 위해가 우리는 거의 지금 외신 뉴스에 보다시피 많이 봤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다행히 이런 경험이 별로 이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비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측면이 있어요. 이제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국민들이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제 새누리당 정보위 간사이신 이철우 의원이 YTN과의 인터뷰에서 5월 노동당 대회가 열리기 전, 그러니까 3, 4월에 반드시 사이버 테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을 하셨거든요. 실제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보십니까? 북한에서 김정은이 직접 지시를 했다고 하죠. 그 테러와 관련된 이제 역량을 결집시키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이버 테러는 북한이 또 많은 사이버 전사들을 이제 양성해놓고 있고, 그 사이버전 능력이 세계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이제 평가받고 있죠. 그리고 아마 왜 그런 얘기가 있었냐면은 물론 첩보 입수도 됐겠지만 지난 그 3차 핵실험 이후로 또 이제 2달 후에 이제 사이버 테러하고 혼란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례가 있었거든요. 하니까 아마 경고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또 북한이 할 수 있는 대남 도발 그런 유형들을 봤을 때 분명히 이제 이 국지적인 도발, 군사적인 도발은 물론이고요. 예. 이런 테러와 관련된 그리고 사이버와 관련된 그런 위협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준비 대응 차원에서 이렇게 지속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사이버 테러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라라고 지시를 했고 정찰 총국이 이제 이를 준비 중이다라고 하는데 대남 이런 도발을 총괄하는 부서죠. 그렇죠. 우리가 정찰총국과 통전부를 사실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도발 유형에는 군사적 도발이 있고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어떤 비군사적인 유형으로 하는데 이것이 업무 분장이 완벽히 나눠져 있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찰총국 같은 경우는 과거 이 청와대를 급수했던 124군 부대, 그 다음에 특수8군단이 2009년도에서 확대 재개편됨으로써 만든 어떤 그런 무력과 비무력을 종합한 모든 이 침투 역량이나 공작 역량을 갖춘 부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 정찰총국을 총괄하는 인물이 김영철 정찰총국장입니다. 과거에 천안함 도발이라든가 연평도 포격 도발을 주도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어떤 인물입니까? 예, 김영철이 이제 대남 군사 회담 이런 데도 많이 개입이 됐었고요. 대남 쪽으로 군에서 이제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지금은 김양건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 대신해서 이제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말에. 그래서 대남 담당 비서로 임명됐습니다. 정찰총국장도 교만한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요. 이 정찰총국이 이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뭡니까? 노동당에서 관리하던 작전국, 그리고 해외 첩보 35실이죠. 그거 다 이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동당에는 이제 통전부가 있고, 225국이라고 이제 옛날에는 사회문화부, 대외연락부 뭐 이렇게 불렸던 부서가 이제 통전부하고 합쳐서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하드웨어 부문은 이제 정찰군에 이제 다 통합이 돼 있고, 보다 더 공격적인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죠. 예. 정보 수집이라고 할지, 그리고 대남 공작이라고 할지, 작전이라고 할지, 그리고 군에 이제 정찰 원래 국이 하던 그런 활동들이 이제 융합이 돼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아마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공격적이고 그 현실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대남 공작 도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영리하게 이렇게 기부 체제가 개편되어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 지금 추가로 말씀하셨는데, 김영철의 겸임 여부가 이제 불확실하다는 근거 중에 하나는, 사실 전통적으로 총정찰국장은 인민무력부장 산하의 부부장급이 2명이 있는데, 부부장이 항상 둘이 있는데 그 중에 제1부부장이 전통적으로 맡아왔고, 그래서 지금 이게 김영철이가 대남 통전부장을 맡고 나서 이것이 후임자가 결정됐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사실은 보고 있어요. 예.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북한의 주요 인사들은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공개된 석상에서 어떤 군복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지 그러고 관찰하는데, 그 개연성은 겸임보다는 후임자가 또 다른 인사가 제3의 인물이 정찰국장을 맡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우리 여러 당국의 판단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김영철이라는 인물, 한다면 하는 인물일까요? 우리 남북 군사회담에 직접 담당했던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걸 제가 언젠가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스마트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판단력이 빠르고, 뭐 말도 잘하고, 그 다음에 능수능란한 그런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군 정찰 총국장이었으니까요. 예.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었으니까 그런 임무를 이제 대남 담당, 원래는 대남 담당 비서를, 통전부장 겸 비서를 당 국제부 쪽, 그러니까 예. 이제 외교 라인, 그러니까 남북관계뿐이 아니고 국제적인 감각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계속 이제 활용을 했죠. 김일성, 예. 김정일 시대 때. 근데 지금은 순수 대남 관계, 그리고 더구나 군 쪽에 있던, 이렇게 전초선에 있던 총괄 책임지고 있던 사람을 이제 대남 담당 비서직에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대남 공작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정책이 보다 더 호전적이고 예. 공격적일 가능성이 높다. 예. 더 위협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실제 지금 테러 가능성이 정말 높은지 그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한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